초급 3주차 스터디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선형 자료구조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그 트리, 비선형 자료구조의 일종인 그래프와 트리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래프를 탐색하는 그래프 탐색까지 하면 오늘은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2주차 수상자를 발표해드리고 지난주 문제 풀이랑 비선형 자료구조, 그래프 탐색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주차 수상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은요, 풀이 창의력 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상자는 최명국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받아가셨는데요. 덱 문제를 풀이할 때 원형 큐 개념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풀이고요. 원형 큐 덱을 구현을 할 때 그리고 푸시 플러스와 푸시 브레이크를 구현할 때 어떤 건 탑보다 전에 넣어야 되고 어떤 건 탑보다 뒤에 넣어야 되잖아요. 프론트 그때 이제 원형 큐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음수 인덱스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인 풀이였습니다. 그래서 또 솔루트 7문제나 되는 풀이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맘스터치 사이버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오늘 이번 주는 두 번째인데 2명의 수상자가 있는데요. 이름을 소프트웨어 검증상으로 지어봤습니다. 자, 상 설명보다 그 이름을 먼저 나와요. 일단 이종원님이 수상자십니다. 소프트웨어 검증 강의는 올해 처음 열린 강의인데요. 소프트웨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는 강의예요. 제가 지금 수강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소프트웨어 검증 강의인지 혹시 추측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풀이를 좀 많이 올려서 뭐가 맞을지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종원님은 NOB 무려 52번의 시도 끝에 검증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소프트웨어 검증상을 드리고 맘스터치 사이버버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께 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회장님께서 그리고 출석률이 높으신 분들 원칙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실 거니까 이제 본인은 회장님께 위재현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복습부터 해볼게요. 지난주에는 선형 자료 구조를 배웠어요. 선형 자료 구조는 뭐냐면 일단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나열됐고 그 어떤 데이터의 다음 데이터는 단 하나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였어요. 그래서 스택, 큐, 덱 등의 자료 구조가 존재하고 그중에 이제 3개인 스택, 큐, 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렬 알고리즘을 배웠는데요. 병합 정렬이라는 정렬 알고리즘을 배우면서 정렬 알고리즘을 O, N, 로그 N만에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분할 정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봤고, 그리고 이제 정렬 알고리즘은 최하계, 그러니까 정렬 알고리즘 시험 복잡도의 최소 범위는 이제 O, N, 로그 N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분 탐색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선형 자료 구조에서 어떤 값을 O, 로그 N만에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인용해서 로얼 바운드 알고리즘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럼 이번 주는 뭘 할 거냐면 선형 배웠으니까 이제 당연히 비선형도 있겠죠. 그래서 비선형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문제 풀이가 있었는데 그 문제 수가 16문제나 되었고 짚고 넘어갈 문제들하고 개념들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좋은 별애가 존재한다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BC 스택 큐 덱은 2주차 때 배웠던 기능들을 그냥 구현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지난주에 구현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번 과도인데요. 이것도 지난번에 했었는데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왼쪽 문자열부터 완전 탐색하는데 왼쪽 괄호를 스택에 넣고 그 오른쪽 괄호가 나오면 스택을 팝하면 되는 거죠. 근데 스택이 비어있는데 팝하거나 마지막에 스택이 비지 않으면 NO,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yes를 출력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짚는 이유는 별애가 존재합니다. 사실 괄호 문제는 스택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괄호 문제는 스택으로 푸는 거는 더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더 효율적으로 푸는 방법은 그 왼쪽 괄호를 플러스 1, 오른쪽 괄호를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예시 나온 것 중에 왼쪽 오른쪽 그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2지. 그러면은 일단 우리 알고 있는 거가 이 왼쪽 거의 개수가 오른쪽 거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마지막에 0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게 중간에 마이너스 음수가 나오기만 해도 이 부분 중간 음수가 나오기만 해도 어떤 쪼갰을 때 그 균형 괄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쪽부터 쭉 탐색하면서 음수가 나오는지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 그럼 마지막에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괄호 문제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응용 문제들을 뭐 PS나 CP 같은 데서 만나실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스택보다는 저 부지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2번 도키도키 간식 드림이라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줄이 있었고 이쪽은 큐, 이쪽은 스택으로 해석해서 차례대로 조건에 맞게 구현해 주시면 되고 여담으로 이 문제 선정한 이유는 그 여기 이름이 승환이라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FGH는 또 정직하게 구현하시면 되고 그 F는 출력 형식이 그 삼각과도 있죠. 그거에 안에 있으니까 그거 출력 형식을 이해하시고 G 같은 프린터 Q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복잡하게 생각하셔서 구현해서 그 와일문 말고 고트문 쓰시고 이런 분들 계셨는데 프라이어리티 그 개수를 미리 저장해 놓고 그 큰 거부터 이제 빼면서 그 하게 되면은 더 편해갖고 구현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J도 보면 전형적인 이제 구현 문제인데 구조체 비교함수 이용해서 STL 쓰는 법을 지난번에 좀 덜 해서 짚고 넘어가면 코드 보시면은 일단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을 할게요. 그 나이 순정렬 보시면은 그 나이랑 가입 순서만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왼쪽 거랑 오른쪽에서 그 나이가 같으면 그 가입 순서를 또 따로 저장을 해서 가입 순서가 더 작은 순으로 이제 정렬을 하고 또 나이가 적은 순으로 정렬을 해서 이런 식으로 컴페어를 마지막 인수에 넣으면 그 식대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I도 마찬가지로 그 STL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K 같은 경우는 정렬하고 이분 탐색을 합친 문제였습니다. 이번 탐색 안 쓰고 해도 통과가 되는지는 저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두 개 어쨌든 탐색이 적었기 때문에 그 정렬과 이번 탐색을 이용해서 클리어할 수 있고 그 입력한 값들을 모두 저장한 배열하고 그 입력 값들에서 중복을 제거한 거를 새로 만들어서 넣을게. 그런 다음에 거기서 오른차순으로 정렬한 다음에 오른차순 정렬 그 원래 있던 배열에서 오른차순 정렬한 배열에서 이분 탐색 이용해서 어디에 있는지만 계속해서 출력해주면 N을 풀 수 N분의 N을 풀 수 있습니다. 정렬이 N분의 N이니까.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NOP는 그 골드 세 문제였죠. 그래서 2주차의 도전 문제였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로 만들었고 저희가 이 챌린지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웠던 내용에서 좀 더 심화된 생각을 해야 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K까지의 풀이를 보시고 좀 더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고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비선형 자료 구조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형 자료 구조는 어떤 자료 뒤에 하나의 자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굳이 하나만 넣을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지도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단순히 연결관계만 표현하려고 하면 이제
선형 자료 구조도 불충분합니다. 아니면은 그 위치 좌표 같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그건 되게 복잡해지죠. 그럼 이런 그림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릴레이션들이 있는 자료 그 관계들이 있는 자료 구조예요. 그래서 그 정점의 집합인 V랑 정점의 집합인 V랑 간선들의 집합인 E의 튜플로 정의가 됩니다. 수학적으로 정의됐을 때. 그리고 이 정점 이 V 집합은 말 그대로 정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V 카테시안곱 V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점들 사이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이거의 파워셋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파워셋이라는 거는 이 카테시안 곱의 그 부분 집합들을 다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칠판에다 써볼까요? 어떤 정점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간선이라는 거는 이 정점 두 개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는 이런 튜플로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이 이어졌으면 1, 2, 1번과 3번이 이어졌으면 1, 3 이런 식으로. 결국에 이 집합 자체는 그 V 카테시안곱 V의 파워셋이라는 거예요. 이 카테시안곱은 뭐냐면 어떤 집합 A가 있다고 해봅시다. B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카테시안곱 A 곱하기 B는 어떤 집합이냐면 이렇게 이런 집합을 나타내는 그런 노테이션입니다. 제가 용어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이거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표현하다 이렇게 하면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쓰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간선의 방향이 있냐 없냐 또 그래프를 구분하는데 일종의 그게 되고요. 그리고 가중치 예를 들어서 앞선 지도에서 거리들을 정의하는 등 운동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래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그래프 아까 보신 그래프가 무형 그래프가 되어 있고요. 미형 그래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방향이 존재하는 그래프. 가중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중치가 존재하는 가중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물론 유형이면서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도 저희가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라는 게 정점과 간선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정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각각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고 간선들은 이와 관련된 릴레이션 관계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쭉 넘어가 보면 인접정점이라는 게 정의가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두 정점 사이에 간선이 있을 때, 즉 서로 연결된 하나의 간선으로 연결된 두 정점을 인접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 경로라는 게 존재하는데 경로라는 거는 꼭 간선이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1에서부터 5의 경로를 생각해 봤을 때 A, B, C 순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경로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무형 그래프라고 생각하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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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또 중복되는 정점이 없는
경로를 단순 경로도 정의함으로써 지금 이 그래프의 단순 경로는 1, 2, 3, 5만 있겠죠. 물론 단순 경로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래프에서 하나만 정의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랑 5를 또 이어볼게요. 그럼 단순 경로는 여기서 1부터 5까지 가는 단순 경로는 어떻게 존재하죠? 어떻게 존재할까요, 유세비 씨? 1, 1, 2, 5나 2, 3. 1, 2, 3, 5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경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로의 길이는 그 경로의 간선의 수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이클이라는 거는 어떤 경로인데 이제 시작 점점하고 끝 점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하는 형태가 있으면 순환하는 형태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이 있냐 없냐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프를 또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완전 그래프입니다. 일단 모든 가능한 정점 땅들의 간선이 존재하는 그래프를 완전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점점 4개가 있으면 총 6개가 있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완전 그래프는 나중에 TSP 문제, 네파너 시대 문제에서 사용되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은 순환 그래프입니다. 순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순환하는 사이클이 존재하면 순환 그래프고 그렇지 않으면 비순환 그래프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순환 그래프일 거고 이렇게 생긴 그래프는 사이클이 없으니까 비순환 그래프라고 부를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의 일부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의 부분 그래프 중 하나는 이런 것들이 존재할 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차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수는 죄송합니다. 한 정점에 이어진 간선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경우 1번 노드의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1번 노드의 차수는 어떻게 될까요? 박준영 씨. 4이죠. 4겠죠. 그럼 3번 노드는 어떻게 될까요? 2일 거. 2 맞습니다. 그냥 그런 식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차수와 출력 차수라는 것을 방향 그래프에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제 입력 차수 같은 경우에는 한 정점으로 들어오는 간선의 수, 그리고 출력 차수는 나가는 간선의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 2개가 들어오니까 인디그리는 2, 아웃디그리는 3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차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위상정렬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배울 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어떻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컴퓨터가 되게 이런 이미지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우리는 이제 추상화시켜서 어떤 수들의 집합을 나타내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인접평면을 이용을 할 겁니다. 인접평면이 뭐냐? 모든 정점 땅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드 쭉 하나, 둘 해서 다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지금 0과 1이 연결된 거를 1, 연결되지 않은 걸 0이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은 0, 1, 0, 1에 다 1이 있어야 될 거고 2, 0, 0, 2에 1이 있어야 될 거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참고로 이 가운데 쪽은 정의하는 에 따라서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본인이 문제 푸실 때 알아서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0으로 할지 1로 할지. 마찬가지로 지금 무향 그래프에 대해서 인접평면을 나타내는데 이들 유향 그래프에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이 시작 정점, 가로를 끝 정점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0에서 1로 가는 게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0, 1에 대한 행렬값이 1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0, 2에 대한 행렬값이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거는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0이 너무 많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V개가 있다고 했죠. 정점에. 그러면 얘는 공간 복잡도가 V제곱이에요. 근데 사실 다른 방법으로 사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간선이 어디 있는지나 정점이 뭐가 있는지 사실 정점 개수랑 간선 개수만 있으면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5v 더하기 2 공간적도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방법이 인접 리스트를 이용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인접 리스트는 주로 std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고 2차원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벡터고 각각의 인덱스에 어떤 간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0은 1과 2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1과 2를 넣어주고 2는 0으로 0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0을 넣어주고 2는 0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0을 넣어주고 마찬가지로 유형 그래프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0 같은 경우에는 1, 2로 가니까 1, 2 1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죠. 왜냐면 이걸 지금 스타트로 생각하고 이걸 엔드로 생각하니까 마찬가지로 이도 그럼 빈 리스트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실까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이론이 굉장히 깁니다. 왜냐면 이 그래프 내용만 가지고 구현할 수 있는 게 그래프 탐색밖에 없는데 그래프 탐색이 내용이 길어요. 그래서 좀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중치 그래프까지 나타내볼게요. 가중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접행렬은 쉽죠. 이 우리 정의를 이제 연결됐냐 안 했냐로만 했었는데 이 연결됐는지 안 했는지보다 이제 거리들을 넣으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인접 리스트가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인접 리스트는 이제 노드 번호나 가중치 내용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페어를 선언해주거나 두 개의 수의 쌍을 선언해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구조체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벡터 인트가 아닌 벡터 뭐 구조체 DT라고 했을 때 DT 2차원 계열로 선언을 해줘야겠죠. 이때는 그냥 벡터 뭐 롱롱 이런 식으로 선언해주면 될 거고. 그래서 최종 비교를 해보면은 인접 행렬의 공간 복잡도는 5V 제곱이 되고 인접 리스트는 5E 더하기 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접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인접 행렬의 경우 일단 배열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인접한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그 인덱스에 있는 게 0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니까 5, 1일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U에 있는 모든 간선들을 살펴봐야 될 거고 V에 대한 모든 간선들을 살펴봐야겠죠. 인접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U랑 V의 차수를 합한 만큼 이제 시간이 되게 됩니다. 사실 거의 선형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어요. 선형이거나 이제 1차 정도도 볼 수 있어요. 인접한 모든 정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접 행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행렬의 한 줄을 다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OV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인접 리스트는 그 인접해 있는 그 리스트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그 차수만큼 시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정점 삽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삽입할 때 이 2차원 매트릭스에서 이 한 줄을 추가해야 두 줄을 추가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길이가 n일 거고 n 더하기 1이니까 5n으로 볼 수도 있고 5n 제곱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삭제도 비슷하게 되고요. 반면에 연결 리스트는 그냥 푸시 연산 한 번만 하면 되죠. 지난번에 배웠던. 그래서 5, 1이 들고 삭제 같은 경우에도 그 삭제하는 게 차수만큼 삭제하면 되니까 5 차수만큼 될 거고. 그죠? 반면에 간선 삽입 삭제는 인접 행렬의 경우도 값을 하나 바꾸면 되는 거죠. 5일이고 인접 리스트도 5인입니다. 그래서 간선 삭제 삽입 많고 정점 삽입 삭제도 많고 공간 복잡도가 좀 많이 필요한 PS 특성이다. 죄송합니다. 인접 리스트를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래프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을 알아봤고요. 트리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입니다. 근데 그래프인데 사이클이 없고 모두 연결된 우향의 그래프를 트리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이유는 이 성질을 이용하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값 삽입을 로그 n만을 할 수 있다든지 값 정렬을 계속해서 트리 구조에 쌓아 나가면서 정렬을 할 수 있다든지, 이거는 나중에 힙 구조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통해 되게 다양한 성질을 이끌어낼 수 있고요. 일단 정점이 n개인 트리는 간선이 n-1개입니다. 구조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고 되게 표현이나 계산이론에서 맨날 증명을 시킵니다. 그리고 트리에서 어떤 두 정점을 잡아도 단순 경로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연결됐습니다. 이외에도 트리의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혹시 여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괜찮다면 넘어가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이거 한번 증명해 보실래요? 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트리만에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또 일반적으로 트리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프의 용어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리는 이 성질을 통해서 계층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계층이 존재하게 돼요.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예요. 루트를 하나 잡으면 어쨌든 순환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쭉 밑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저는 이런 모양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를 트리의 최상단 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노드가 없는 노드들, 유일하게 부모 노드가 없는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트리 레벨 위에 있는 이 노드를 부모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노드들을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루트는 사실 요거를 펼치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래프랑 똑같게 되죠. 그래서 그 일반적인 그 사이클 없고 다 연결된 그래프에서 루트 어느 걸 잡아도 다 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임의로 이 A들 루트도 잡은 거고. 다음으로 이제 내부 노드는 자식을 한 개 이상 가지는 노드. 그러니까 마지막 이것들이 아닌 노드들이 내부 노드고, 이 마지막 거를 리프 노드. 이게 나무처럼 생겼으니까 이 나무의 마지막 있는 거를 잎 노드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차수는 노드의 자식 개수로 정의를 일반적으로 합니다. 노드의 레벨은 재기적으로 정의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가 0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1인 겁니다. 그래서 그 임의의 노드의 레벨은 부모 레벨에 플러스 1을 한 게 레벨이 됩니다. 그리고 트리의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 트리가 속한 노드의 최대 레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의 최대 레벨은 레벨 3가 되니까 그래서 높이가 3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연습 문제도 이 트리에서 D를 루트로 잡아봅시다. 그러면 이 트리의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그래프인데 트리를 루트를 D로만 잡아봅시다.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1일까요? 4.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1인 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1이겠죠. 다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연결된 게 없으니까 멈추고, 여기 연결된 게 있으니까 2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연결된 게 없으니까 멈추고, 여기 2 하고 3 하면 4 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높이가 4인 노드가 되겠네요. 사실 방금 한 작업이 BFS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 이제 트리 마지막으로 이제 구현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면, 트리도 결국에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프 구현 방식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즉 그래프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 리스트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진트리라는 거 같은 경우에는 배열로도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데, 이진트리가 뭐냐면 최대 2개의 자식을 갖는 새로운 트리를
이진트리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이진트리는 효율적인 선택과 정렬을 위해 사용되는 힙에 이용이 되는 거예요. 힙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또 이진트리 내에서도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어요. 코어 이진트리라고 모든 리프의 레벨이 동일하고 모든 내부 노드는 두 개의 자식을 가지면 코어 이진트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진트리인데 되게 그냥 꽉 찬 이진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만 로드 리프의 레벨이 있고 하나만 없어도 리프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리프의 레벨이 달라지니까 코어 이진트리라고 볼 수 없고 얘는 코어 이진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이진트리는 마지막 레벨을 제외한 모든 레벨이 꽉 채워지고, 즉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 레벨을 제외한 모든 레벨이 꽉 채워지고 마지막 레벨 노드는 왼쪽부터 채워지는 형태를 완전 인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에 해당되지 않는 트리를 기타 이진트리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있나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화 이진트리랑 완전 이진트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 어떤 정점 이 n개가 있을 때 이 트리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높이가 h인 포화 이진트리 노드의 개수는 1개, 2개, 4개 쭉쭉쭉 해서 이에 h 승계가 있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우리 등비수열 공식에 따라서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높이가 h인 완전 이진트리 노드의 개수는 일단 높이가 h-1인 포화 이진트리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그 h-1까지 꽉 채워지고 h가 남겠죠. 그럼 여기 한 개 이상 있는 게 완전 이진트리니까 이의 h 승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가 h인 완전 이진트리 또는 포화 이진트리의 노드의 개수는 이 수식을 만족함으로 결국 h는 로그 n의 그 가우스 함수 수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 성질이 어디서 쓰이냐면 우리 그냥 이 배열 어떤 순서가 있는 배열을 이 완전 정렬 순서를 만족하도록 완전 이진트리에 배열을 한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 탑재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 트리 구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탐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n개의 자료가 있는데 최대 갈 수 있는 거는 어차피 높이만큼일 거니까 높이 h만큼일 건데 이게 로그 n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이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룰 겁니다. 다음 주에 힙이라는 거를 통해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진트리도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 리스트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배열로도 구현할 수 있어요. 배열로 어떻게 구현하냐면 일단 베이스 케이스도 그러니까 가장 기본 케이스도 루트 0의 자식을 1, 2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의 자식은 이 1, 2 뒤에 3, 4 2의 자식은 5, 6에 할당할 수 있겠죠. 그럼 3의 자식은 5, 6 뒤에 7, 8 4의 자식은 90 무슨 성질이 있죠? 기납적으로 생각했을 때 i의 자식은 2i랑 2i 플러스 1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면 이제 연결 리스트보다 효율적으로 메모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 배열은 그냥 쭉 연속된 데이터니까 연결 리스트의 다음 포인터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저거 네. i 플러스 1, ei 플러스 1, ei 플러스 2 아닙니까? 네? ei 플러스 1, ei 플러스 2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혹시 그 네. 완전 이진트리가 포화 이진트리에 포함되나요? 네. 정의에 따르면은 그 마지막에 꽉 채워져도 완전 이진트리인데 이게 포화 이진트리라서 그 포화 이진트리면 완전 이진트리입니다. 그 역은 그러면은 역은 성립하지 않죠. 발레가 뭐가 있죠? 발레가 바로 이런 것도 있죠. 이거 완전 이진트리.
네, 선생님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문 많이 해주세요. 저는 강사가 아니라 일개 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완벽하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바꾸었고 잘못했네요. 아무튼 이거를 마찬가지로 구현하면 일단 루트를 A라고 하게 됐으니까 A고 그 왼쪽 자식을 처음에 넣은 다음에 B, C에 그리고 B의 자식 D, E 그리고 C의 자식 F, G 그리고 H, I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죠. 근데 배열로 구현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볼까요? 한 개가 나오는 어떤 엣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가 뭘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진트리는 그 자식을 항상 두 개를 갖는 트리가 아니라 자식을 최대 두 개를 갖는 트리. 최대 두 개. 없거나 하나만 있어. 없거만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다음 걸 생각을 해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가서. 얘도 이진트리. 얘도 이진트리. 당연하죠. 그러면 아까처럼 배열을 저장하면은 0에다 저장하고 1에다 저장하고 3에다 저장하고 7에다 저장하고 15에다 저장하고 그러면 이 n개 쭉 이어진 이진트리는 5, 2의 n제곱의 공간부터 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선형 자유구조랑 똑같죠. 근데 선형 자유구조는 선형의 그러니까 5n의 그 공간밖에 안 되는데 얘는 5, 2의 n제곱이 넘어가. 그래서 우리 그 최적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 이거를 얘를 최대한 이진트리처럼 만드는 게 완전 이진트리처럼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왜냐면 코인 이진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을 접근하는데 평균적으로 5n의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값보다 작으면 일로 가고 크면 일로 간다고 생각을 해서 미리 짜놓는 거예요. 트리 쓰는 자료구조 중에 하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5n만큼 탐색을 해야 되고 얘는 잘 짜면 우리 최대 그 높이가 로그 n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근데 간선 한 레벨당 한 번만 탐색하면 돼서 로그 n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균형 이진 틀의 정의가 뭔가? 균형 이진트리는 모든 자식의 개수가 2개 이진트리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균형 이진트리는 그거는 아니네요. 정의를 안 적어왔네요. 그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n개의 노드를 가지는 트리에서 임의로 노드를 탐색하고 싶을 때 어떤 우리 이런 최적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결국 시험 측도는 높이에 비례하게 될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로그 n이 될 거고 그러면 결국에 트리의 노드 높이를 최대한 작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노드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고 그래서 트리를 완전 이진 트리 수업들 아니면 최대한 높이를 작게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단 4주차 힙 우선 수집표에서 또 다룰 거고 우리 중간고사 휴강 끝나고 나서 5주차 때 유니온 파인드라는 알고리즘인데 거기서도 트리 구조를 이용해서 되게 시간을 줄이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와요. 그때 또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나긴 이론이 끝나고 아니죠, 이론이 안 끝났죠. 그래프 관련된 이론이 끝나고 이제 탐색을 해봅시다. 그래프를 배우고 이거 어떻게 써먹는지 안 배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래프에 어떤 특정한 값이 존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어떤 그래프 있는데 얘네들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면 될 거예요.
트래버스하면 됐고 순회하면 됐고요. 근데 이거 순회하는 걸 어떻게 컴퓨터한테 알려줄 수 있는가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렇기 위해서 두 개의 탐색 알고리즘을 배우고 있어요. DFS와 BSS. 먼저 깊이 우선 탐색 같은 경우 어떤 한 노드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가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일단 스택과 배열을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고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는데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0번 노드부터 탐색한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선언할 거는 어떤 스택이랑 어떤 배열을 방문했는지 알아보는 노드들을 이야기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방문한 노드는 이제 더 방문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자료가 필요해요. 그럼 0번은 방문했으니까 비스티드를 0으로 바꾸고 스택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0과 인접하는 노드들을 살펴볼 때 1을 방문할 수 있으므로 1도 살펴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더 깊이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스택의 탑에 있는 걸 살펴볼 거예요. 근데 1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없어서 지금 합해줄게요. 그럼 다시 0이 탑이니까 0으로 돌아와. 그럼 0에서 있는 남은 2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를 넣고 수도도 바꿔줄게. 그럼 지금 여기 2가 있으니까 스택의 탑이 2니까 2와 관련돼서 2랑 연결된 거를 찾으면 되죠. 그게 3이겠죠. 그러면 3도 스택에 넣어주고 이거 2도 바꿔줄게. 네? 이제 탑을 봤는데 탑에서 갈 데가 없죠. 그러면 또 팝을 해주고 또 2도 갈 데가 없으니까 팝합시다. 0도 갈 데가 없으니까 팝해줄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0이랑 1, 2, 3이 1, 2, 3 사이에 경도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중 하나인 DFS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없다면 그러면 DFS는 그러니까 스택이 빌 때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그래프 사이에 연결된 것들을 알 수 있고 이들을 연결 요소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DFS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요. 일단 최종적으로 최악의 경우는 모든 그래프가 점점이 연결되어 있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하면 되죠. 그래프의 상황을 생각하면 되죠. 그럼 최종적으로 모든 노드에 대해서 모든 엣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인접 행렬의 경우 한 점점에 대해서 모든 간선을 탐색하면 5V가 걸린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총 시간 복잡도는 5V를 V1 할 거니까 5V 제곱일 거예요.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인정 리스트의 경우 최종적으로 모든 정점 간선을 파악하는데 이제 인접 행렬처럼 필요 없는 것들 파악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5V 더하기 2의 시간 복잡도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인접 리스트가 더 효율적입니다. DFS를 보여할 때.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DFS를 죄송합니다. 언제 활용할 수 있냐? 어떤 연결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찾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럼 최대한 깊게 들어가려는 형식이 있어서 백트래킹이라는 것과 되게 유사한 구조. 백트래킹이라는 과정은 해를 찾는 과정에서 더 이상 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다시 뒤로 가서 다른 것들을 찾는 알고리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교 확률과 평균 시간에 배웠던 자물쇠 문제를 떠올릴 수 있어요. 우리 1, 2, 3, 4 n개가 n명 있고 n개 사문화가 있고 이 각각에 같은 번호의 자물쇠는 걸 수 없다는 문제라고 생각해볼게요. 그럼 우리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었죠? 조상이는 어떻게 풀었었죠?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었었죠? 고등학교 시간에 n개의 사문함이 있고 n개의 자물쇠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번호의 사문함과 자물쇠는 잠길 수 없어요.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했었죠? 임세빈님 어떻게 했었죠? 해본 적은 없는데 수영? 맞아요. 수용도를 그렸죠.
그러면은 일단 컴퓨터한테는 그 1부터 n까지 다 해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도 n개가 있을 거고 n개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가 왜 n의 n제곱이 있고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이 경우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이미 틀렸으니까. 그래서 2부터 판단하고 또 같은 방식으로 거치는 과정을 백트래킹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 구조가 상당히 DFS랑 닮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해 인스턴스 어떤 헤드의 노드들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 깊이 탐색했다 여기도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돌아가서 가는 방식이 되게 DFS랑 유사하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중에 백트래킹에서 자주 사용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그다음에 한번 넘어갑시다. 다음은 너비 우선 탐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너비 우선 탐색은 어떤 시작 노드에서 깊이 0부터 시작해 같은 깊이에 있는 노드들부터 탐색하는 거예요. 깊이가 뭐냐면 아까 트리에서 했던 깊이랑 레벨이랑 되게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시작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도달할 수 있는 간선의 개수를 이제 깊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아까 DFS 같은 경우에는 가장 깊게 가는 것부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게 되겠죠. 근데 BFS는 일단 얘네들 탐색해놓고 그 다음 깊이 탐색하고 그 다음 깊이 탐색하고 탐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Q와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는데 Q 같은 경우에는 이 만나는 것들을 다 넣어줄 거예요. 천천히. 예를 들어서 지금 1, 2, 3, 4가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 더러운데 1, 2 다시 그릴게요. 1, 2, 3, 4, 5 아, 내 걸리네. 칠판에서 할게요. 1, 2, 3, 4 그러면 얘네끼리 같은 깊이인 거고 얘네끼리 같은 깊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Q에다가는 넣는 거는 그 시작 이 프론트에서부터 연결된 것들을 계속해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 상태는 시작 노드가 Q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시작하게 돼요. 그럼 얘들 프론트를 보고 얘랑 인접한 2, 3, 4를 넣어주고 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1에 대해서 다 탐색이 됩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그 TF 배열이나 TTT로 바꿔주는 걸 당연히 하는 거고. 그러면 2, 3, 4에 대해서도 얘는 비지티드 2니까 얘는 탐색 안 하고 펄스인 것들을 다 넣어주고 그러면 2가 프론트일 때는 5를 넣어주고 없어지겠죠.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6, 7을 넣어주고 3은 없어지고 8의 경우에 4의 경우에는 8을 넣어주고 4 없어지고 그러면 깊이 1자리가 다 없어지고 나면 깊이 2자리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면 탐색하는 알고리즘 BFS 알고리즘.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 말이랑 똑같습니다. 일단 노드 번호가 들어갈 Q랑 배열이 있어요. 비슷한 배열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0부터 선택할 거니까 0을 Q에 넣고 얘를 T로 넣을게요. 그죠? 그러면 지금 0이랑 연결된 거가 1, 2가 이렇겠죠. 그럼 얘는 같은 깊이니까 1, 2를 Q에 넣을게요. 그리고 얘도 Q로 넣을게요. 그러면 얘는 다 봤으니까 합할게요. 없앨게요. 그러면 1, 2만 남죠? 그럼 깊이가 0인 노드들 모두 탑했으므로 1, 2 깊이가 1, 2인 것만 나왔죠. 그리고 1인 노드에 대해서 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깊이가 2인 노드를 찾을 수 있을 거고 2인 노드에 대해서 같은 걸 찾으면 3인 걸 찾을 수 있을 거고 3, 4, 5 이런 식으로 기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Q의 프론트인 1의 인형 노드는 0뿐인데 0은 방문했으니까 Q에 넣지 않고
모든 노드에 탐색했으므로 얘는 탑합니다. 그럼 2만 남죠. 마찬가지로 Q의 인정 노드는 0과 3인데 0은 방문했으니까 Q에 넣지 않고 3은 방문했지 않았으므로 Q에 넣겠습니다. 넣으면 이제 3 됐고 2 됐죠. 그리고 Q의 프론트인 모든 인정 노드를 탐색했기 때문에 이는 다시 탑하겠습니다. 그리고 Q의 프론트인 3의 인정 노드는 입구인데 이는 이미 방문했으니까 Q에 넣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정 노드를 방문했기 때문에 3은 탑합니다. 그러면 Q가 비었으므로 작동을 멈추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수인 것들이 연결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펄스인 거는 연결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나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BFS도 DFS랑 마찬가지로 연결 요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알고리즘을 동시에 연결했어요. 똑같은 작용을 해요. 근데 BFS는 뭐가 다르냐? 이 깊이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이 있고 2, 3, 4가 있고 5, 6, 7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깊이의 끝을 알려주는 뭐라 해야 되지? 얘를 삽입할 때 이 개수를 조정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수를 하나 할 때마다 빼면 빼고 또 이 다음 깊이에 대한 개수를 또 조정을 해놓으면 그 깊이를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그래프 똑같이 사용할게요. P 카운트, 전 카운트, 넥스트 카운트를 생각해봤을 때 지금 1에 대해서 지금 3개가 있으니까 그 BFS 하면서 3개 해놓고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다음 깊이로 넘어가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2에서 5로 갈 때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고 6로 갈 때 하나 줄이고 2개 늘리고 요거 할 때 요거 하나 줄이고 요거 늘리고 하면은 다음 깊이 노드 개수 4개 알 수 있고 그러면 여기가 0이 됐으니까 얘 또 넘겨주고 깊이가 1이 추가된 것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프의 임의의 점에 대해서 최단 거리가 얼마인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BFS 이런 거는 DFS랑 다르죠. 이를 위해 무조건 그래프에 주어진 그래프에서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료 추상화된 문제를 봤을 때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이들 그래프 형태로 추상화를 해서 이 추상화된 그래프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PS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미도가 나와요. 어떤 미도가 나와요. 격자 그리고 그 미도에 벽이 있고 출발점, 도착점이 있죠. 그럼 이런 문제에 대해서 BFS로 최단 거리를 구할 수 있다. 각각의 중점에 대해서 상하 좌우는 다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치환을 할 수 있겠죠. 이 치환한 그래프에 대해서 스타트 노드에서 엔드 노드까지 BFS를 넣으면 최단 거리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 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적절한 방식으로 그래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를 드디어 해보기 전에 지금 7시니까 10분 쉬는 시간 갖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